네.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죠. 이전 시간이 좀 길었죠. 그래서 좀 간단히 핵심적인 것만 수업을 하고 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동영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정말 1 시간 넘게 장시간 그 동영상 수업을 시청하면 힘들겠지만 요새 강연은 나 또한 앉은 자세로 고정돼서 1 시간 넘게 이렇게 수업하면 허리도 아프고 뭐 어깨도 뻑적지근하고 좀 그렇지요. 어,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도 뭐 강의실 수업에서는 2교시 수업도 있고 하니까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소화해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전에 한번 이제 PPT를 먼저 열어보고요. 여기 보면 한국과 일본의 그 지방자치법 상 비교를 봤는데, 이제 지방 분권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기 전에 사실은 이 지방자치 제도 또는 지방 정치 또는 이 논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정치학 분야에서 하나의 커리큘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 정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하나의 커리큘럼 정도인데 1시간에 이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가 사실은 벅찬 부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네이버죠. 네이버에서도 내가 보면 사실은 지방자치에 관련해서는 나 또한 관심이 많이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내가 그래도 좀 저서온 책들이 몇 권 있어요. 보면 나도 학교에 오래 있다 보니까 뭐 여러 번을 채웠는데 이 지방 정치 사회와 엘리트, 지방 정치 문화 참여, 이게 이제 주민 참여 엘리트 이런 부분들이고, 여기 뭐 정보화 사회 미디어 정치, 그리고 특히 이제 자본주의 국가 이해, 그다음에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 수업 시간에 이게 해당되더라고요. 보면 전자정부 또는 사이버 정치, 어, 이 부분도 나 또한 이게 지방 정부 뉴 패러다임이라든가 디지털 정치, 또 사이버 정치, 나름대로 뭐 내가 쓴 책들인데, 책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공정 것들도 있어요.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지역사회 이익 집단 활동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 지역사회 정치 문화 특징, 또는 지역사회 주민 참여라든가 또는 지역사회와 엘리트라고 해서 이렇게 좀 공저한 것도 있고 또 책도 있고 하는데, 이것들을 1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압축된 설명하기 너무 좀 벅찬 부분도 있네요. 뭐 그래서 이 또 그런가 하면 이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지방 정치 또는 지방자치 제도, 이것은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건 좀 정치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얘기일 거고, 그러지 않는 학생들에게서는 글쎄요,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수업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걸 바람을 기대하는 학생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되어지고, 하여튼 이 지방 정치 사회 엘리트나 정치 문화 참여라든가 다른 이것들은 내가 많이 인용을 하고, 이거 뭐 이게 네이버에서 내가 쓴 책들이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또 자랑 같은데 빨리 페이지를 넘겨야겠죠. 그래서 그런가 하면 내가 이제 소개하면서 좀 그동안 글 썼던 논문을 썼던 그런 것도 조금 소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참 한번 열어본 거예요. 다시 파업들 너무 와서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분권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싶은데, 이런 걸 한번 볼까요? 어, 이건 내가 지금 지방 분권을 지방 분권, 특히 지방 분권은 우리가 이게 단체 자치를 주장하는 우리 대북법 계통에서는 반드시 꼭 따라와야 할 것은 지방 분권입니다. 지방 분권은 여러분들
이건 내가 논문을 쓴 것들이니까 논문을 갖고 여러분들 설명하기는 너무 지금 벅차죠. 근데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은 일단 지방 분권을 위한 전자정부 역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어떤 강좌들을 보면 이 교수들이 자기가 쓴 논문을 갖다 직접 설명하면서 또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지역사회 권력 구조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어서 지루해야 할 것 같고 내가 이제 간단히 소개하는 차원으로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이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이제 행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지방으로 위임해야 할 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첫째는 재정의 지방 분권이에요. 재정. 예를 들면 국세가 80%라겠죠. 지방세가 20%가 못 돼요. 그러니까 8대2 비율로 지방에서 지방 정부에서 세수가 부족한데 재정 자립도가 높을 수 없죠. 그러니까 아주 지방 정부는 열악하게 그지없어요. 심지어는 지방 재정 자립도가 2, 30%도 안 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마 서울이 한 70%될 거예요, 보면. 부산이 한 50%좀 넘나요? 인천이 한 60%, 인천광역시겠죠. 그러니까 하면 어디 저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이런 그 조그마한 이거 시군, 특히 군 단위는 10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재정 자립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재정에 대한 지방 분권, 그런가 하면 또 행정의 자치권, 행정의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무를 위임해 주는데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치 행정권도 분권을 해줘야 돼요. 그런가 하면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교육 행정 있죠. 교육도 분권화해야 하고 우리는 사실은 교육부가 모든 권한을 쥐어 잡고 있고 재정, 예산 또는 뭐 이 지방에 내려가는 여러 가지 중고등학교 그 행정 또는 뭐 대학까지도 교육부에서 다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방으로 분권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경찰권도 자치경찰권이라 해서 지방 분권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죠. 물론 소방도 마찬가지고. 쉽게 말하면 지금 뭐 지역 단위로 가면 지방에는 그 이 경찰국장이 있죠. 또 경찰서장도 있고. 근데 이것이 이제 분권화가 잘 되어지고 지방 자치 이 뿔뿔이 민주주의 차원에서 지방제 자치대 제도를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찰서장도 직접 해당 지역 주민이 뽑는다면 해당 피선된 그 경찰서장이나 경찰국장은 누구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렇죠. 중앙정부 눈치 볼 거 없죠. 자기를 선출해 주는 사람이 바로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어차피 투표용지에다가 뭐 하나 더 만든다면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이 경찰도 사실은 지방 분권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게 뭐 뿐만 아니라 뭐 법원, 예를 들어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지방 법원도 사실은 여러 분권화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죠. 아까 행정 말했지만 행정도 지방 분권, 인사권도 사실은 거의 이 지방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로 위임을 해줘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방 분권이에요 보면. 뭐 그래서 보면 지방 분권은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야 정말 본질적인 지방 자치단체를 지방 어, 자치 지방 민주주의를 실시한다는 의미에서도 지방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그 이 재원들 이것들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한번 넘겨볼까 이론적 측면에서 그다음에 분권과 같이 꼭 따라오는 것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에요. 보면 이 지역 균형 발전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나서 초기에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면 모든 해당 지역 주민들, 지방이 골고루 잘 살고 정말로 실질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그 혜택을 해당 지역 주민이 수혜를 받을 거로 예측했지만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서울시하고 저 강원도의 그 조그마한 그 군하고 뭐 전라도의 조그마한 어떤 군하고 이 주민들의 삶이 달라요. 뭐 너무 격차가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또 이 전라도 지역하고 경상도 지역하고 또 이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산업 시설들이 대체로 경상도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강원도고 전라도는 뭐 공기는 깨끗하죠 보면 뭐 산업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라도나 강원도에서 대학을 나와도 취업할 곳이 없어요. 취업하기 위해서는 다 어디로 갑니까? 수도권으로 가야 돼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수도권 가서 취업해서 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거기에서 정착하다 보면 거기 수도권에서 인구가 과밀하고 집중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뭐 지역 단위는 강원도나 전라도나 이런 뭐 경상도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이 인구의 공동화 현상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항상 논의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뭐 세미나 같은 걸 또 해서 가서 이제 뭐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면은 재밌는 것이 부산시에 살고 있는 그 대학 교수들도 자기들도 소유됐다고 얘기를 해요. 부산이 지역 균형 발전에서 소유되고 있어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부산을 뭐 중앙 정부가 지원을 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부산 같은 데서 참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앙 정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다 한다면 나는 야 뭐 전북대학교 있으니까 전라도 같은 곳, 전라북도 같은 데는 더 열악한데 내가 참 할 말이 없다 할 정도인데 뭐 사실은 서울도 지방이죠 보면 예를 들면 지역이고 뭐 서울도 또 서울에서 내려온 교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서울도 뭐 지역 차별화되어져 있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중앙 부처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다 보면 우리 전국 각지가 좀 균형 발전에서 소유되어져 있고 중앙정 부처로부터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참 재밌습니다 보면. 이것은 뭐냐면 서울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여기 한번 이제 들어가 보면 여기 열리나요? 지방 열기 열는데 아까 안 열리던데 이게 보면 근데 열 수 있도록 이게 돼 있는데 PPT가 안 열리나? 열리나요 이게? 안 열리면 여 주소가 있죠. 여기에서 카피해서 복사해서 이제 창을 열어봐야겠죠. 음, 저렇게 하면 바로 나오겠죠.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재정 지방 재정 365라 해서 전국에서 시도계 서울 한번 볼까요? 서울이 검색하면 이 재정 자립도가 얼마나 정도 되는가? 75.6%의 서울이 우리나라 서울이 가장 높죠 보면 뭐 그래서 자기들도 뭐 재정 자립도가 뭐 좀 열악하니까 뭐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한번 볼까요? 다른 지역도 한번 볼까요? 뭐 어디 부산 한번 볼까요? 부산이 한 50%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가 되나요? 보면 50%가 안 되는 46.1%니까 많이 떨어졌네요. 과거에 비해서. 뭐 지방세, 세율 뭐 이렇게 해서 재밌는 것은 부산보다도 인천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보면 인천은 50.3%고 그런가 하면 경기도를 한번 볼까? 경기도는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좋지요. 보면 57.3% 이런 식이에요. 그런가 하면 강원도고 전라도 한번 볼까요? 그쪽이 열악하니까 이 강원도를 보면 24.5%. 근데 재밌는 것은
전라북도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전라북도니까 전라북도를 한번 본다면 전라북도는 이보다도 더 낮아요. 보면 23.1%인데 자 보면 그래서 아마 재정 자립도가 전라북도가 제일 낮더라고요. 보면 저기 뭐 제주도도 이보다 훨씬 높고 아무튼 강원도보다도 전라북도가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낮으니 근데 재정 자립도가 23.1%니까 이게 또 저기 군 단위로 내려가면 더 열악하기 그지없어요. 뭐 10 몇 %밖에 안 돼요. 보면 그런 데는 정말로 이 자치단체 파산하기 일부 직전이라고 할까요? 중앙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를 운영을 못하는 정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방 자치단체별로 다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자치단체가 구성되어져 있고 뭐 이런 거에 보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열악하기 그지없는데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전라북도 같은 곳은 산업이 없어요, 산업이. 이런 지방세를 낼 만한 어떤 그런 그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강원도보다 더 열악하다는 거죠. 강원도는 뭐 관광지라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이 75%고 전라북도는 23%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겠습니까? 그래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런 우리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연구하고 이제 또 주장을 하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이 재정 자립도라든가 또는 그 인프라 산업시설 또는 뭐 기간 산업 이런 것들이 특히 수도권, 서울과 지방과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는 특히나 모든 재정에 인구 또한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 이 지역만 하더라도 거의 반수가 되니까 인천이 들어간다면 반이 좀 넘겠죠? 지방과 수도권 이 격차 이것도 해소해야 하고 또 재정도 해소해야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분권화가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자치 행정이며 자치 조직권 또는 자치 입법권 또 그런가 하면 이 사법 재판이죠. 그런가 하면 뭐 소방, 경찰, 교육 이런 부분들까지 다 지방 분권화 되어져야 하고 또 이제 지역 간의 차별 경상도 지역과 호남 지역에 있는 전라도 지역과의 차별 또 충청도 지역과의 차별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교재에서도 간단히 지역사회 엘리트 권력 구조 이것들은 글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문제예요. 보면 우리가 이제 지방 정치 차원에서 좀 더 좀 들어간다면은 지역사회 권력 구조, 지역사회에서 누가 권력을 행사하고 지역사회 권력 구조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 또 지역사회 엘리트는 누구이며 그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런 걸 비교해보고 또 이 영향력 측정 이런 것은 좀 더 이제 비틀어가야 내가 이런 것들을 연구 조사해 보니까 좀 내가 수업을 좀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설명을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지역사회에서 가장 쉽게 말하면 이제 지방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은 시장이 영향력이 좀 많아요. 보면 뭐 자치단체장이 영향력이 많다라는 거죠. 보면 정말 막강해요. 보면 뭐 우리가 어, 특정 도시를 뭐 말하지 않아도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좀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인들 또는 이제 그 돈을 갖고 있는 기업인들이 영향력이 좀 많고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봤 있어요. 뭐 내가 이제 아까 저서를 통해서도 좀 소개하고도 했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소개한 이제 저서인데 어 그래서 이제 이 사실 권력 구조 뭐 이론 또 이런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또 그런가 하면 좀 더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권력 구조를 분석한 미국의 뭐 헌트라든가 폴즈비라든가
또는 뭐 이런 여러 학자들이 또 조사 연구한 사례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 사례들도 보면은 어, 내가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뭐 다원주의 이론, 시장연합 이론 뭐 이렇게들 설명하고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은 지방 정치에서 좀 더 핵심 있는 분야라고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왜냐하면 이런 것을 설명을 하면은 한번 시작하면 조금 이제 시간이 더 길어지는데 이 전 시간에 1시간 한 20분 정도 수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수업만큼은 좀 더 빨리 끝내줘야 여러분들이 좀 환영을 할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지요. 좀 아쉽지만 뭐 어차피 다음 주는 또 다음 주 수업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정치학 2의 수업은 그냥 개론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지방 정치 이런 지방자치단체 이런 부분들이 이런 논의에서 우리가 한번 수업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수준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좋습니다. 이 정도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